한국에는요, 아주 아늑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신발을 벗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요. 담요도 하나 덮어요. 그리고 옆을 보면 벽이 온통 만화책으로 가득해요. 수천 권, 아니, 만 권도 넘어요. 여기서 따뜻한 라면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만화를 몇 시간이고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푹 빠져서 만화를 읽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만화 카페예요. 만화 카페는요, 만화책을 보면서 쉬는 카페예요. 오늘은 이 한국 만화 카페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만화 카페가 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을 나눠볼까요? 만화는 그림으로 그린 이야기책이에요. 카페는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차나 음료를 마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화 카페는 만화도 보고 음료도 마시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만화방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만화방은 만화를 보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만화방은 조금 좁고 어두운 곳이 많았어요. 저도 옛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종종 만화방을 봤는데 조금 어두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만화 카페는 아주 깨끗하고 예뻐요. 카페처럼 예쁘게 꾸며서 데이트하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만화 카페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신발을 벗어요. 집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편하고 아늑해요. 안을 보면 벽이 전부 책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책장에는 만화책이 가득해요. 수천 권, 많은 곳은 만 권도 넘어요. 정말 많죠? 그리고 자리도 아주 다양해요. 푹신한 소파도 있고요. 빈백도 있어요. 빈백은 콩처럼 말랑말랑한 큰 쿠션 의자예요. 거기에 푹 파묻히면 정말 편해요. 어떤 자리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요. 혼자만의 공간처럼 아늑하게 숨어서 만화를 볼 수 있어요. 담요도 있어서 추우면 덮고 따뜻하게 봐요. 만화 카페에서는 당연히 만화를 봐요. 한국 만화도 있고요. 일본 만화도 있어요. 저도 최근에 갔다가 조금 놀랐는데 요즘은 웹툰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웹툰은 인터넷으로 보는 한국 만화예요. 그런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만화 카페에서 읽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건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만화 카페에서는 만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음식도 먹어요. 제일 인기 있는 건 여러분 모두 아시겠죠? 바로 라면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죠? 한강에 가도 라면, PC방에 가도 라면,
찜질방에 가도 라면, 만화 카페에 와도 라면을 먹어요. 그리고 음료도 있어요. 카페처럼 해서 그런지 커피, 콜라, 에이드, 다양한 음료가 있더라고요. 이 밖에도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팔아서 내 집처럼 편하게 만화를 보며 맛있는 걸 먹어요. 만화 카페는 음식값만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었던 시간만큼 돈을 내요. 시간당으로 요금을 내요. 시간당은 1시간에 얼마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1시간에 몇천 원 정도예요. 오래 있으면 그만큼 돈을 더 내요. 요즘 만화 카페는 무인인 곳도 많아요. 무인은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계에서 직접 자리를 고르고 계산을 해요. 편의점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음식도 기계로 주문하거나 앱으로 시켜요. 그래서 만화 카페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도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번엔 만화 카페에 가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자리 있어요? 에요. 빈자리가 있는지 물어볼 때 자리 있어요? 하고 말해요. 그러고 나면 직원이 몇 시간 계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있을 건지 물어보는 건데 2시간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이용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곳이 많아져서 그냥 들어가서 나갈 때 계산하는 곳이 더 많답니다. 또 여기 콘센트 있어요? 라는 말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콘센트는 전기를 꽂는 곳이에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충전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용을 하고 나갈 때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직원이 내가 사용한 만큼 값을 알려줘요. 만화 카페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라면 하나에 만화 몇 권 보면 정말 알찬 하루예요. 친구들이랑 가도 좋고 데이트 코스로도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만화 카페를 단지 친구들이랑 노는 곳이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할 일 없는 날 집에 누워있기보다 만화 카페에 가서 누워있으면 책도 읽을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요. 바쁜 하루 중에 잠깐 들어가서 조용히 만화를 봐도 좋아요.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아요. 핸드폰도 잠깐 있고요. 그냥 만화 속 이야기에 푹 빠져요.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요. 요즘에는 데이트 장소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커플이 나란히 앉아서 같이 만화를 보고 라면도 나눠 먹어요. 비 오는 날에도 만화 카페는 인기예요. 밖에는 비가 오고
습한데 뽀송한 안에서 만화를 보면 정말 기분 좋아요. 혹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다면 만화 카페에 잠깐 들러보세요. 요즘 만화 카페는 책뿐만 아니라 게임기, 닌텐도도 있대요. 저도 아직 그런 곳은 방문해 보지 못했어요. 오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한국 만화 카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빈백에 푹 파묻혀서 좋아하는 간식 먹으며 만화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답니다. 한 달 전 주말에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은데 집에 있기는 심심해서 만화 카페에 갔어요. 시원한 소파에 누워 만화를 보다 보니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더라고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잠깐 벗어나 쉬는 느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은 혼자 쉴 때 주로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저와 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여러분, 문이 철컥하고 잠겼어요. 방 안에는 이상한 그림이 걸려 있고요. 책상 위에는 자물쇠가 하나 있어요. 시계를 보니까 시간은 딱 60분. 1시간이 있어요. 이 방에서 나가려면 숨겨진 단서를 찾아서 자물쇠를 풀어야 해요. 친구들과 같이 여기저기를 뒤지면서 단서를 찾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방탈출 카페예요. 방탈출 카페는 잠긴 방에서 문제를 풀고 밖으로 나가는 놀이 공간이에요. 오늘은 이 한국 방탈출 카페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방탈출 카페. 저도 뭔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먼저 방탈출 카페가 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름을 먼저 나눠볼게요. 방은 닫힌 공간, 룸이라는 뜻이에요. 탈출은 갇힌 곳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탈출은요, 잠긴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방 안에 숨겨진 문제를 풀어야 문이 열려요. 이런 걸 하는 곳을 방탈출 카페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escape room이라고 해요. 한국에는 이런 방탈출 카페가 정말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한테 아주 인기가 많아요. 5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이거에 정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노는 건 잘 모르겠답니다. 방탈출 카페에 가면 먼저 테마를 골라요. 테마는 방의 이야기, 주제예요. 예를 들면 무서운 공포 테마도 있고요. 재미있는
추리 테마도 있어요. 테마를 고르면 직원이 설명을 해줘요. 이 방에서 나가면 되고요. 시간은 60분이에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면 문이 잠겨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방 안에는 여러 가지 단서가 숨어 있어요. 단서는 문제를 푸는 힌트, 실마리예요. 서랍을 열어보고요. 그림 뒤도 보고 책도 넘겨봐요. 그러다가 숫자나 비밀번호를 찾으면 자물쇠를 풀어요. 자물쇠는 문이나 상자를 잠그는 쇠예요. 자물쇠를 하나 풀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단서가 나와요.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요. 방 탈출에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은요, 정해진 시간이에요. 보통은 60분 또는 100분이에요. 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풀고 밖으로 나가야 해요. 시계는 계속 줄어들어요. 5분, 10분, 30분.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으면 가슴이 막 두근거려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요? 걱정 마세요.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힌트는 문제를 푸는 도움말이에요. 방 안에 있는 화면이나 전화로 힌트를 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작은 힌트를 하나 줘요. 시간 안에 나가면 성공이에요. 시간 안에 못 나가면 실패예요. 그런데 실패해도 친구들과 같이 웃고 떠들면서 재밌게 노는 그 자체로가 좋아요. 방 탈출 카페는요, 한 사람마다 돈을 내요. 보통은 한 사람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예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문제 풀기도 어렵고 재미없거든요. 2명, 3명, 4명이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머리를 모아서 같이 문제를 풀면 더 빨리 풀리는 기분? 그리고 규칙이 하나 있어요. 방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문제를 모르고 와야 재미있으니까요. 그래서 방 탈출은 비밀이 아주 중요해요. 방에서 나온 다음에도 답을 말하면 안 돼요. 친구가 아직 그 방을 안 했으면 절대 알려주면 안 돼요. 한국에 네이버 블로그라는 곳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사람들이 정보를 올려놓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방탈출 카페 후기를 쳐봐도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절대 적지 않아요. 방탈출 카페에 가면 알면 좋은 말들이 있어요. 먼저, 몇 명이에요? 이거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아요. 직원이 몇 명이서 왔는지 물어봐요. 그럼 4명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리고 단서를 찾았는데 잘 모를 때 힌트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단서나 열쇠를 드디어 찾으면 찾았다 하고 소리쳐요. 마지막으로 탈출 성공. 시간 안에 방에서 나오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방탈출 카페는 한때 정말 유행이었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놀이거든요.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친구들과 같이 하면 조금 더 빨리 풀어지는 기분이에요. 한 사람이 단서를 찾고, 한 사람이 순서를 맞추고, 또 다른 한 사람이 자물쇠를 열어요. 이렇게 힘을 모으면 정말 뿌듯해요. 처음 들어갈 때는 1시간이 길지 않을까 하는데 정말 핸드폰 볼 시간 없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방탈출 카페에 가면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또 데이트할 때도 방탈출을 많이 해요. 같이 무서워하고 같이 문제를 풀면서 더 친해져요. 여러분도 한국에 오시면 한번 방탈출 카페를 가보세요. 어려운데 또 색다른 한국 체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한국 방탈출 카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저는 대학생 때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방탈출 카페가 인당 3만 원 정도라서 꽤 가격이 비싼 편이거든요. 뭔가 요즘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실내에서 놀거리를 찾는다면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친구들이랑 주로 뭐 하면서 놀아요? 어떤 걸 먹고 어떤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해가 지고요. 여러분, 하늘에 별이 하나, 둘 떠올라요. 작은 텐트 안에는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어요. 밖에는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고 있어요. 그 앞에 앉아서요, 아무 말 없이 불만 가만히 봐요. 고기도 굽고요,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셔요. 바람 소리, 풀벌레 소리만 들려요. 정말 정말 평화로워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한국의 캠핑장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캠핑과 차박 이야기를 하나씩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먼저 캠핑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캠핑은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것이에요. 집을 떠나서 산이나 바다, 숲으로 가요. 거기서 텐트를 쳐요. 텐트는 천으로 만든 작은 집이에요. 그 안에서 하룻밤을 자요. 요즘 한국에는요, 캠핑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주말이 되면 많은 가족들이 캠핑을 떠나요. 특히 감성 캠핑이 유행이에요. 감성 캠핑은 예쁘게 꾸미고 분위기를 즐기는 캠핑이에요. 작은 전구도 달고요. 예쁜 의자와 테이블도 가져가요.
사진도 예쁘게 찍어요. 텐트 치는 게 어려운 사람은 글램핑을 가기도 해요. 글램핑은 멋지다 하고 캠핑을 합친 말이에요. 텐트가 이미 다 쳐져 있고요. 침대랑 냉장고까지 있어서 몸만 가면 돼요. 한국에는 사계절 내내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요. 봄에는 꽃을 보고요. 여름에는 계곡에서 놀고요. 가을에는 단풍을 보고 겨울에는 눈을 봐요. 그리고 인기 있는 캠핑장은 예약이 정말 어려워요. 예약이 열리자마자 몇 분 만에 자리가 다 차기도 해요. 저도 가고 싶은 캠핑장이 있는데 항상 12시 땡 하고 들어가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캠핑을 가려면 준비할 게 많아요. 제일 먼저 텐트가 필요해요.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침낭을 가져가요. 침낭은 안에 들어가서 자는 따뜻한 자루예요. 이불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리고 밤에는 어두우니까 랜턴이 필요해요. 랜턴은 들고 다니는 등불, 전등이에요. 랜턴을 켜면 텐트 안이 아늑해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음식이에요. 고기랑 채소, 그리고 밥이랑 간식을 챙겨요. 요즘은 캠핑용 그릇과 버너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비나 햇빛을 막으려고 타프도 가져가요. 타프는 위에 치는 낡은 천 지붕이에요. 타프 아래에 앉으면 비가 와도 안 젖어요. 모닥불을 피우려면 화롯대도 필요해요. 화롯대는 불을 안전하게 피우는 받침대예요. 땅에 직접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꼭 화롯대를 써요. 이렇게 짐을 다 싸면 차에 싣고 캠핑장으로 출발해요. 캠핑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텐트를 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치면 금방 끝나요. 텐트를 다 치면 이제 진짜 캠핑이 시작돼요. 제일 인기 있는 건 바로 바베큐예요.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다 같이 나눠 먹어요. 밖에서 먹는 고기는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놀아요. 수박을 물에 동동 띄워놨다가 시원하게 먹기도 해요. 또 라면도요. 밖에서 끓여 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배가 부르면 이제 모닥불을 피워요. 모닥불은 나무를 태워서 피우는 불이에요. 그 불 앞에 앉아서 가만히 불을 봐요. 이걸 한국말로 불멍이라고 해요. 불멍은 불을 보면서 멍하게 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만 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모닥불에 마시멜로를 구워 먹기도 해요. 겉은 노릇노릇하고요. 속은 말랑말랑해서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하늘을 봐요. 도시에서는 안 보이던 별들이 정말 많이 보여요. 운이 좋으면 별똥별도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얼른 소원을 빌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차박이 유행이에요. 차박은 차에서 자는 것이에요. 차는 자동차이고요. 박은 하룻밤 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박은 자동차에서 하룻밤 자는 것이에요. 텐트를 안 쳐도 돼요. 그냥 차 안에서 잠을 자요. 뒷자리를 눕히면 작은 침대가 돼요. 왜 차박이 인기가 많을까요? 첫째, 아주 편해요. 둘째, 비가 와도 괜찮아요. 차 안은 안 젖으니까요. 셋째, 경치 좋은 곳에 차를 세우면 창문 밖으로 바다나 산을 바로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정말 멋있죠?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을 뷰 맛집이라고 불러요. 뷰는 경치고요. 맛집은 맛있는 가게예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경치 맛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 뷰 맛집, 산 뷰 맛집을 찾아서 차박을 떠나요. 뒷자리가 넓은 큰 차가 있으면 차박하기 더 편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캠핑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을 주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요. 일하고 공부하고 출근하고 정말 하루가 정신없어요. 그런데 캠핑을 가면 잠깐 그 모든 걸 내려놔요. 자연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어요. 불멍을 하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려요. 이렇게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자연에서 쉬는 걸 디지털 디톡스라고 해요. 바쁜 도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캠핑은 같이 하는 시간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텐트를 치고요. 같이 고기를 구워요. 핸드폰 대신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캠핑을 하고 나면 마음이 가까워져요. 한국에 오시면 캠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예쁜 자연 속에서 따뜻한 추억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한국 캠핑과 차박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저는 불멍을 정말 좋아해요. 모닥불 앞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불을 보고 있으면 하루의 피곤함이 스르르 사라져요. 요즘에는 날이 더워서 잘 가지 않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저도 캠핑을 자주 다닌답니다. 바쁜 세상에서 잠깐 멈추고 쉬는 느낌.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여러분은 여름에 주로 어디로 놀러 가요? 편하게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꾸준히 들어주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올릴 힘이 난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 한가운데에 불판이 있어요. 그 위에 고기를 올리면 치 하고 소리가 나요. 고소한 냄새가 솔솔 퍼져요. 고기가 노릇노릇 익어가요. 집게로 고기를 뒤집고요.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상추에 싸서 입에 쏙 넣어요.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바로 한국의 고깃집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고깃집, 그러니까 코리안 바비큐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고깃집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고깃집은 고기를 구워 먹는 식당이에요.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고기를 말해요. 집은 가게, 식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깃집은 고기를 파는 식당이에요. 그런데 한국 고깃집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직원이 구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요. 테이블 가운데에 불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주 신기해해요. 내가 직접 굽는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요. 그런데 요즘은 직원이 구워주는 곳도 많고 구워져서 나오는 고깃집도 꽤 많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바로 코리안 바베큐예요. 고기 종류도 정말 다양해요. 삼겹살, 목살, 갈비, 소고기까지 골라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 정해진 돈만 내면 고기를 무한으로 주는 무한 리필 집도 있어요.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는 삼겹살 데이가 있어요. 바로 매년 3월 3일이에요. 숫자 3이 2번 겹쳐서요. 삼겹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날은 많은 사람들이 삼겹살을 먹어요.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고기는 바로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은 돼지고기 배 부분이에요. 살과 기름이 세 겹으로 층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삼겹살이에요. 3은 숫자 3이고요. 겹은 층, 레이어예요. 이 삼겹살을 불판에 올려서 구워요.
기름이 지글지글 빠지면서 겉이 바삭해져요. 정말 고소해요.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정말 자주 먹어요. 친구를 만나도 삼겹살, 회사 회식도 삼겹살, 기분 좋은 날도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는 말도 정말 많이 해요. 요즘에는 삼겹살이 점점 두꺼워지는 게 유행이에요. 두꺼운 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육즙이 가득해요. 고기가 다 익으면 그냥 먹지 않아요. 한국식으로 쌈을 싸 먹어요. 쌈은 채소에 밥이나 고기를 싸서 먹는 것이에요. 먼저 상추를 손에 올려요. 그 위에 고기 한 점을 올려요. 그리고 쌈장을 조금 발라요. 쌈장은 쌈에 넣는 짭짤한 된장 소스예요. 마늘이나 파를 올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상추를 접어서 한 입에 쏙 넣어요. 입 안에서 고기와 채소가 같이 씹혀요. 정말 맛있어요. 불판 위에서는 고기만 굽는 게 아니에요. 마늘도 굽고요. 김치도 구워 먹어요. 구운 김치는 새콤하면서 고소해서 정말 별미랍니다. 그리고 새콤달콤한 파채에 고기도 올려 먹어요. 파채는요, 가늘게 썬 파 무침이에요. 기름진 고기랑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고깃집에는요, 반찬이 정말 많이 나와요. 반찬은 밥이랑 같이 먹는 작은 음식들이에요. 김치, 콩나물, 쌈무 같은 거요. 이 반찬은 보통 공짜예요. 더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하면 또 줘요.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꼭 같이 먹는 게 있어요. 첫째, 바로 소주예요. 소주는 한국의 투명한 술이에요. 고기랑 소주는 단짝 친구예요. 어른들은 삼겹살엔 소주지 하고 말해요. 물론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사이다나 콜라를 마셔도 돼요. 소주랑 맥주를 섞은 소맥을 마시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둘째, 된장찌개예요. 고기를 다 먹고 나면 따뜻한 된장찌개에 밥을 먹어요. 셋째, 냉면이에요. 기름진 고기를 먹은 뒤에요.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입 안이 개운해져요. 그리고 고기를 다 먹으면요. 불판에 남은 기름으로 볶음밥을 해 먹기도 해요. 밥이랑 김치를 넣고 볶으면 정말 꿀맛이에요. 그리고 노란 계란찜도 빼놓을 수 없어요. 뚝배기에 푹신하게 부풀어서 나오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한국 사람들에게 고깃집은 그냥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모이는 곳이에요. 회사에서는 회식 자리로도 많이 가고요. 대학교에서는 뒤풀이 장소로도 많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구우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고기를 굽고, 한 사람이 고기를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이 고기를 뒤집어요. 이렇게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회사 사람들끼리 가면 보통 한국에서는 제일 어린 사람, 막내가 고기를 구워요. 고기를 맛있게 구우면 다들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고깃집은요, 정이 오가는 곳이에요. 정은 따뜻한 마음이에요. 친한 사람이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내 앞접시에 고기를 놓아줘요. 그 작은 행동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사람들은 고깃집에 가요. 같이 고기를 구우면서 웃기도 하고 위로도 해요. 한국에 오시면 고깃집을 꼭 가보세요. 직접 고기를 구워서 상추에 싸먹으면 진짜 한국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정말 정말 맛있답니다. 오늘은 한국 고깃집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를 만났어요. 날도 더운데 뭐 먹을까 하다가 결국 또 고깃집에 갔어요. 요즘 한국은 진짜 너무너무 더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요. 낮 온도가 40도가 넘고 정말 걸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요. 그런데 불판 앞에 앉아서 지글지글 고기를 굽고 있으면 이상하게 신이 나요. 한국에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어요. 더위는 뜨거운 걸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여름에도 고깃집은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구랑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밀린 이야기를 실컷 했더니 그날 회사 스트레스가 싹 풀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누구랑 어떤 맛있는 걸 드셨어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게 정말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댓글이 달려있으면 제일 먼저 그 알림을 본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